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개최한 제49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이 성황을 이뤘습니다. 필머피 뉴저지주 지사가 태미 머피 부인의 선거운동에 뉴저지주 주민들의 세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동포사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표어를 실천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28일 주님의 식탁 선교회와 사랑의 집 그리고 미랄 선교단을 방문해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자문위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와 쌀을 기증했습니다. 박호성 회장과 이시준 간사를 비롯해 다수의 자문위원들은 지난 25일 저녁부터 배추 100포기를 씻고 소금에 절인 다음에 26일에는 알맞게 절여진 배추잎을 하나하나 펼쳐 김칫솔을 정성스레 버무렸습니다. 박 회장은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21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뉴욕평통 역사상 최초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포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민주평통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 후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회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 및 동포 곁에 가서 도움이 되는 그런 뉴욕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자문위원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 봉사활동에 임했다며 김치가 전달된 곳에 마음의 희망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부하는 데가 사실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그 가정에 이걸 기부를 한다는 데서 굉장히 참 뿌듯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정책이 아닌 이웃과 같이 더불어 호흡하는 그런 단체로 더욱더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깨끗하게 또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또 우리 동포사회의 그늘진 곳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 회장은 내년에도 이웃을 보듬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힘쓰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뉴욕협의회는 12년 만에 우수단체로 선정돼 지난 24일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뉴욕! 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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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28일 뉴욕 한인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 개정안이 찬성 465표, 반대 23표, 기권 28표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총회에는 522명이 입구에서 등록 서명했고 516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최종 승인된 회칙 개정안에는 회장 선거 출마 자격 완화와 이사회 이사 규모 확대 및 독립성, 객관성 확보, 뉴욕 한인회 이해 상충 방지 조항 추가, 뉴욕 한인회 내부 고발자 조항 추가 등 비영리 단체법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회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그런 이사회로서 가버닝 바디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차기에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사회를 확대하면서 더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그 이사회 기능이
행정부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회장이 바뀌어도 그런 행정부를 도울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뉴욕 총영사관의 재외선거 안내와 함께 한인 초기 정착기 영상 상영,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와 KCS 커뮤니티 센터 회원들의 라인 댄스와 고전 현대무용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개최한 제49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에 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27일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린 제49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에 전직 회장단을 비롯해 회원들과 헌츠포인트 관계자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해 협회가 재도약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침체된 협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한 윤정남 뉴욕 한인 청과협회 전직 회장단 의장은 협회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 청과협회 회원들이 내 말을 많이 따라주고 단합이 돼서 내가 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뭐인가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제 말을 많이 따라주고 단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간곡히 부탁합니다. 협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총 10명의 장학생에게 각 $1,000씩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또 신정용 32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조성재 총무에게 올해의 청과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은 청과협회는 초기 한인 이민사회의 근간이 된 주요 산업으로서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연방 상원의원 도전에 나선 가운데 머피 주지사가 부인의 선거운동에 뉴저지주 주민들의 세금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공보실이 지난해 11월 15일 머피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한 뒤 머피의 선거운동 홍보 보도자료를 머피 주지사 웹사이트에 게재했으며 이는 뉴저지 주민들의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저지 주정부가 지난해 11월 20일 태미 머피의 산모 및 유아 건강지원법 발의, 지난해 12월 13일 태미 머피의 뉴저지 산모 및 유아건강지원위원회 발족, 올해 1월 9일 태미 머피의 뉴저지 주지사 신년연설 특별 게스트 발표 등의 보도자료를 주지사의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1월 16일 태미 머피의 뉴저지 산모 및 유아 건강지명법 서명 축하, 1월 23일 태미 머피의 산모 건강 자각의 날 토론회 개최 사실 등의 보도자료를 주지사의 웹사이트에 올린 것은 물론 이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태미 머피의 선거운동을 대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주지사 공보실은 뉴저지주 주민들의 세금으로 주정부 및 주지사의 활동을 알리는 것이 주 임무이며 주지사 부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예산 불법 사용 및 공권력을 사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공화당위원회는 필 머피 주지사가 자신의 아내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적인 자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머피 주지사의 모든 행동이 뉴저지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혼 생활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미 머피의 선거운동 핵심 주제는 산모와 유아의 건강이며 그에 따라 머피를 위한 어머니 모임이라는 조직을 출범시킨 상황이며 머피 주지사는 이를 위한 법안에 서명하는 등 부인의 선거운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일찌감치 민주공화의 대선 후보로 굳어지면서 올해 미국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 사상 최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양당 대선 후보가 조기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11월 5일 선거운동까지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 9개월 가까이 된다며 역대 대선 기간 중 가장 긴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압승함에 따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조만간 사퇴할 가능성이 크므로 올겨울이 끝나기 전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화당은 7월 18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22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하지만 사실상 후보가 결정된 만큼 양당은 당내 경선보다 상대 후보 공격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에는 대선 후보가 이른바 당내 경선 중간중간에 잠깐씩 휴식하는 본방학이 있었지만 올해는 일찌감치 본선 캠페인에 돌입, 기선 제압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대적인 TV 광고 등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름과 가을에 배정된 광고 예산을 봄부터 대거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경 관리에 실패했다며 어제 탄핵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은 어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법 준수를 고의적,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공공신뢰를 위반하는 중대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며 연방하원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내일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안이 상임위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연방사원 탄핵재판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므로 상원이 민주당 우위임을 감안하면 실제 탄핵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국토안보위 민주당 간사인 베니 톰슨 의원은 탄핵의 합법적 기준인 중대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증거가 단 한 조각도 없다고 비판했고 국토안보부도 공화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을 펼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추진은 난민 미립국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이 사안이 바이든 대통령에 불리하다고 보고 이민 문제를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키려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자신의 재임 시절에 여성 직원에게 성적 학대 등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항의하는 직원에게는 보복 조치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무부와 뉴욕 동부 연방검찰은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주지사실을 비롯한 주정부에서 발생한 여성 직원에 대한 성적 학대 등을 방치했으며 2021년 여성 공무원들의 신고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첫째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성적인 학대 등 적대적인 근무 환경, 둘째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편견 등에 대한 시정 조치 실패, 셋째로 성추행 및 성학대 등에 대해 항의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비서실장과 연방법무부 인권담당 차관, 브레온 피스 뉴욕 동부 연방검사장은 지난 26일 성적 학대와 적대적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쿠오모 주지사가 최소 13명 이상의 뉴욕주 여성 공무원으로부터 성적으로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쿠오모 재임 중 이 같은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주지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강요들의 잘못된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일은 최소한 적게 하는 이른바 조용한 퇴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손실이 1조 9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33%가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인다는 답변이 50%, 적극적으로 업무를 피한다는 답변이 16%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 비율은 미국 전체 노동인구에 대입한 결과 생산성 손실이 1조 9천억 달러에 달했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총 피해액은 8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사직과 이직이 빈번했던 코로나19 사태의 노동 환경과 재택근무 등의 악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인력 부족 현상으로 더 나은 임금,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찾아서 이직하는 대사직도 생산성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현재 원격 근무를 원하는 직원 중 29%는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 52%는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등 정상 근무가 아닌 원격 혼합 근무가 일반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슈퍼볼 챔피언십의 결승전이 오는 2월 11일 일요일 열립니다. 오는 2월 11일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캔자스시티의 치프스가 슈퍼볼 결승전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경기는 CBS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킥오프는 동부시간 기준 오후 6시 3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슈퍼볼 하프타임 쇼는 가수 어셔가 진행하며 국가는 레바 맥앤타이어가 부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킥오프 전 공연으로 가수 포스트 말론 등의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분위기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캐롤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500만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6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트럼프가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다며 $8,300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요르단 북부에 주둔 중인 미군 3명이 친이란 민병대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숨지는 등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2시쯤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하와이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마우이 섬의 공항에 비상 착륙했으며 승무원 5명 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6시쯤 브루클린 카나시의 한 교차로에서 14세 소년이 무면허 운전 차량 등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터 벨론 전 뉴욕시의회 의장의 아들이자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플러싱을 포함한 19선거구에서 3차례 시의원을 역임한 올해 56세의 폴 벨론이 지난 27일 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테네시 그룹 회장이 주가 상승에 힘입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제치고 전 세계 최고 부호 자리에 올랐습니다. 리서치 회사 피치북은 지난해 미국 스타트업 투자는 $1,670억 달러로 2021년 3천여억 달러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조업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도 계속되지만 올해는 이 같은 투자가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8분, 해지는 시간은 5시 1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1월 2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